언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를 잠깐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좀 전에 우리 구글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배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넷플릭스 무비 레코멘데이션을 배웠죠. 이것도 추천이고 저것도 추천이에요. 근데 무비 레코멘데이션에서는 추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썼었냐 하면 매트릭스 정보를 썼었죠. 그래서 매트릭스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을 해서 추천을 해주죠. 결국 이것도 랭킹을 매기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마찬가지로 좀 전에 배웠던 구글 페이지 랭크도 그래프 구조를 보고 노드들의 중요도를 랭크를 매겨가지고 랭크가 높은 거를 추천을 해주죠. 그래서 입력이 매트릭스냐 거기서 추천을 하느냐, 또는 입력이 그래프냐 거기서 추천을 하느냐, 여기서는 입력이 벡터예요. 어떤 상품에 대한 벡터. 여러 사람들이 리뷰를 매기니까 어떤 사람은 A라는 제품에 대해서 5점 주고 어떤 사람은 3점 주고 2점 주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리고 제품이 A, B, C, D 있으면은 각각에 대해서 평점도 있지만 각각의 그 리뷰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정보가 벡터로 있는데 상품이 1번, 2번, 3번, 4번. 근데 이게 뭐 평점이 4.2점이고 이거는 리뷰가 뭐 500개다. 이거는 4.5점인데 리뷰가 50개다. 일단 두 개만 할게요. 이럴 경우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리뷰 숫자도 중요한 거다. 이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보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보정을 하는 원리가 이제 베이지안에 기반한 거예요. 네, 그게 뭔지 볼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저기 레이팅과 그 레이팅의 애그리게이션은 뭐 쉽지 않은 거다. 그래프로 표현된 걸 가지고 레이팅을 매기든지, 매트릭스로 표현된 거 가지고 레이팅을 매기든지, 또는 벡터로 표현된 걸 가지고 레이팅을 매기든지, 뭐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지금 averaging a crowd 라는 표현이 있는데 대중의 의견들을 애그리게이션 하는 거, 에버리징을 취하는 거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원래는 저기 내가 이 수업할 때 이거를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오늘 깜빡하고 저기 준비를 안 해왔네요. 조교는 저기 뭐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우리 투표를 할 수 있게, 투표라기보다는 뭔가 하여튼 뭐 할 수 있게 뭐 요만한 용지들을 우리 학생들 수만큼 해가지고 A4 용지를 적당히 구겨가지고 잘라가지고 갖고 와 주세요. 뭐 할 거냐면 내 몸무게 맞추는 거 할 거야. 왜 이유는 좀 이따가 알게 될 거예요. 교수님 몸무게 알아서 뭐 하게요. 그냥 해보는 거야.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게 저기 우리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퀘스천 3에서 웹페이지 랭킹 했고, 퀘스천 4에서 무비 랭킹 했고, 지금은 aggregate a vector of rating scores into a scala. 그래가지고 결국에 누구를, 어떤 상품을 추천할 거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 에버리지 스코어가 4.2점이냐 4.5점이냐 이게 충분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라는 거겠죠. 이 리뷰 숫자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네. Why? Just the average number of stars is not enough. 봅시다. 일단 그래서 아마존 뭐 리뷰, 뭐 맛집 리뷰, 그래서 별점이 있고, 그런데 그런 리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면 보통 그 1점에서 5점 스케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보는 건 1점에서 5점 스케일이고, 그렇게 된 이유는 1점에서 5점으로 하는 것이 조사가 잘 돼요. 100점 만점으로 해서 뭐 97점, 뭐 35점 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1점에서 10점 스케일로 하면 안 되나요? 또는 뭐 마이너스 5점에서 5점 스케일로 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사회과학자들이 저런 거는 다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1점에서 5점 스케일이 꽤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대부분의 리뷰 시스템,
플러스 강의 평가도 다 1점에서 5점 스케일인 거죠. 더 단순한 걸 쓰면 안 되나요? 써도 돼요. 이거보다 더 단순한 가장 직관적인 건 뭐예요? 좋아요. 그냥 바이너리를 평가하는 거지. 좋아요, 싫어요. 사실은 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싫어요를 누를 수도 있고 의사를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냥 바이너리라고 얘기할게요. 네. 그리고 실제적인 그 우리 리뷰 시스템은 이런 레이팅 점수도 있지만 리뷰 텍스트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숫자만 보지 말고 이 리뷰 텍스트를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뭐 4점을 줬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견을 많이 줘가지고 4점을 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짧게 의견 주고 4점을 줬다면 의견을 많이 적은 사람이 준 4점이 좀 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리뷰가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리뷰스 오브 리뷰에 대해서 여기서는 바이너리, thumbs up 또는 thumbs down으로 또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소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을 거를 추천을 이제 해주는 것이 애그리게이션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몇 가지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누가 리뷰를 남길 수 있는지 그래서 게이트키퍼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이트키퍼는 뭐죠? 문지기. 클럽에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이렇게 벤치를 이렇게 꺼내올 때도 있죠. 아직 안 먹어봤으면 나중에 먹어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anonymous, 누구나 리뷰를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인지 아니면은 로그인 해야지만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건지에 따라 가지고도 결과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솔직하게 표현하려면은 anonymous를 여러분은 선호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그인 해가지고 뭔가 남기려고 하면 나중에 털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스케일, 아까 1점에서 5점 쓴다고 했는데 사회과학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나온 결과라고 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1점에서 5점 스케일을 쓰더라도 그 분포를 보면 여러분이 아마존 보면은 상품 보면은 이렇게 5점, 4점, 3점, 2점, 1점 해가지고 몇 개씩 리뷰가 있는지 분포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어떤 분포를 경험하게 되나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좋은 분포는 뭐죠? 카우시안 같은 이런 거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한 분포는 어떤 분포예요? 쌍봉 분포지. 점수 잘 주는 사람은 잘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고 가운데는 이렇게 허하게 비어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3점 줄 거면 귀찮아서 이렇게 굳이 평가를 안 하는 거죠. 내가 뭘 써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때만 5점 주고 막 열심히 막 의견을 남기고 뭐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막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1점 주고 리뷰를 남기죠. 그래서 삶의 지혜는 1점짜리를 준 사람들의 의견을 보는 거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그 의견, 그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타당한지 아닌지 알아서 평가해야겠죠. 그리고 리뷰가 많을수록 좋은데 얼마나 많은 게 좋은 거냐. 그리고 average rating 그냥 쓰면 되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그 리뷰를 하려는 그 아이템이 주관적인 거냐 아니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냐. 무비 아니면 뭐 음악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사람들의 인지랑 뭐 감성과 이런 거 관련된 거니까. 반면에 전자제품은 성능이 딱 나오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뭔가 평가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리뷰 시스템이란 것이 추천 시스템으로 만들기에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1906년에 무려 이거는 우리 네트워크 사이언스 또는 소셜 사이언스 뭐 이런 거라서 또 사회 실험이 나옵니다. 갤튼이 실험을 했어요. 뭔 실험을 했냐면 1906년에 영국의 플라이머스에서 농장이에요. 소를 이제 경매를 하는데 소가 앞에 이렇게 떠 있으면은 그냥 경매만 하면 되지 소의 무게를 맞춰보세요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매에 참가한 사람 수가
78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스를 했어요. 그리고 각자 개스를 해서 종이에 적어가지고 남 못 보게 나눠주세요. 네. 남 못 보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제출을 한 다음에 그거의 평균을 내봤습니다. 평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오피니언을 애그리게이션 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애그리게이션. 그랬더니 사람들의 평균이 1197파운드. 실제 소의 무게가 1198파운드. 1198파운드면 너무 거짓말 같지 않아요? 근데 1파운드의 차이가 나는 걸로 맞췄어요. 참고로 1파운드가 무게가 얼마나 돼요? 1파운드는 몇 그램입니까? 한 근이 몇 그램입니까? 뭐 이런 건 모르더라도 1파운드는 몇 그램입니까? 이건 알아야지. 왜냐면 파운드는 미국에서 많이 쓰는 단위니까. 1파운드. 전혀 감이 없지. 1파운드가 1kg에 해당하는 건지 10kg에 해당하는 건지 100g에 해당하는 건지 5도조차 가늠이 안 되나요? 김강원. 1파운드는 몇 g일까요? 대충 아는 사람. 대충. 25파운드가 10kg다. 10좀 다를걸? 1파운드는 450g인데 뭐 당연히 기억 못하겠죠, 여러분. 당연히 기억을 못할 테니까 일단 오더는 비슷하다. 파운드나 킬로나 비슷하다. 하는 건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파운드는 일단 파운드를 킬로로 바꿀 때 반띵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0% 할인을 하면 된다. 그래서 1파운드는 450g이에요. 근데 어디로 반띵되는지 또 막 헷갈리겠지. 그럴 때에는 파운드로 표시하는 몸무게가 항상 많이 나와요. 2배 정도 많이 나와요. 2.2배 정도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Wisdom of Crowds라는 컨셉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집단지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단지성을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내 몸무게는 그냥 지금 상태의 몸무게를 추정을 하세요. 그리고 뭔가 공정성을 위해서 내가 어딘가 이렇게 숫자를 적어 놔야 되겠으니까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저 몸무게는 어제 점심 때 수영하고 잰 거니까 뭐 맞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 각자 개수를 하되 옆에 사람하고 상의하지 말고 옆에 사람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디펜던트하게 개수해야 되니까. 자, 적어가지고 앞으로 보내주세요. 고민하지 말고. 잠깐 좀 꺼줄래요? 따라라. 앞으로 전달. 이제 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 Wisdom of Crowd를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퀘스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뷰 시스템을 하는데 세 가지 키 팩터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태스크를 디피니션 정의를 해야겠죠. 이게 주관적인 평가냐, 아니면 객관적인 평가냐, 영화에 대한 평가냐, 뭐 전자제품에 대한 평가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일단 unbiased estimation, 그리고 independent estimation. 여러분은 지금 independent estimation을 했어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과 컨닝은 안 했을 테니까. unbiased estimation은 좀 더 챌린징한데 지금 unbiased estimation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느냐. 지금 29명이 참여했는데 이거를 10명에 대해서 하면은 오차가 훨씬 커질 겁니다. 이거를 100명이 했으면 더 정확하게 됐을 텐데 사실 지금 내 정확한 몸무게를 나도 모르니까 답을 알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지금 29명은 충분히 많은 숫자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일단 리뷰 시스템 일반적인 얘기 살짝만 더 하면은 뭐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쓰기도 합니다. 거기 리뷰에 쓰는 그런 텍스트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기술이 있겠죠. 지금 위기가 닥쳐오고 있어. 아이패드 배터리가 지금 10% 남았대. 이따가 이게 꺼지면은 어떡하지? 각자 집에 가서 영어 강의 보는 걸로 할까요? 이따가 보팅 할게요. 여기 보팅 써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텍스트에서 감정 추출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통계 자료, 스태티스틱스, 아까 말했지만 1점에서 5점 사이를 쓰더라도 5점 근처에 몰려있고 1점 근처에 모여있는 그런 쌍봉 구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뭐 신호 처리 기술을 쓰는데 저기서 베이지안이란 걸 쓸 거고, 이거는 좀 이따가 아주 자세하게 할 거예요. 베이지안 안 쓸게요. 네. 그리고 보팅은 여기서의 토픽은 아닌데 지금 어피니언 애그리게이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피니언 애그리게이션 해가지고 뭔가 사회적인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컨센서스에 도달하지 않으면 보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보팅도 인포메이션 애그리게이션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수결 여러분 학부 때 아니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여기 뭐 그래가지고 간단한 이그젬플이 있는데, 가령 내가 모니터를 사고 싶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는 리뷰가 121개 있고 여기는 55개 있는데 얘는 지금 4.5고 얘는 4다. 그러면 뭐가 더 좋으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왜 이게 어렵냐 하면은 지금 여기 시간에 따라 가지고 레이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막 레이팅을 했으면은 이게 도움이 됐다 안 됐다 막 이런 걸 남긴 걸 보고 가장 도움이 됐던 60개의 레이팅들을 시간에 따라서 그냥 표시한 거고, 이거는 가장 최근에 60개를 표시한 건데 굉장히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됐다라고 느끼는 거랑 또 최근 거랑 다르니까 그 얘기는 사람의 감정이 인지가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레이팅이 실제로 관찰했더니 출렁출렁 거릴 수도 있고 오실레이션 하다가 수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랜덤하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 나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퀴즈, 근데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long answer로 넘어가서 아까 했던 것이 averaging a crowd, 대중의 의견을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갤턴 익스페리먼트에서 했던 거는 뭐를 예측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x가 소의 무게예요. 그리고 그거를 각자 여러분이 i죠. i1부터 지금 i29까지 있는 상태고요. 각자 뭔가 예측을 합니다. 추정을 하고, 그거는 당연히 실제 소의 무게의 펑션이겠죠. 내가 여기 있는 거랑 뭐 특정 이름을 거론하기 좀 그러니까 뭐 하여튼 다른 분이 있는 거랑 여러분이 다르게 분명히 에스티메이션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펑션이고, 각자 뭔가 실제 값을 정확히 못 맞출 테니까 에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에러를 이플실론으로 표현을 했어요. i번째 사람이 실제 몸무게가 x인 소의 무게를 맞출 때의 에러를 이렇게 이플실론 i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러는 실제 무게에 디펜던트 하고, 그리고 개인마다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고 가정할게요. 에러는 인디펜던트 하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컬루전 안 했잖아요. 각자 랜덤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스트롱한 어썸션인데 에러의 에버리지가 0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거는 unbiased estimator를 가정한 거예요. 얘는 independent를 가정을 한 거예요. 집단 지성이 되려 그러면 에스티메이션이 unbiased 되고 independent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단 지성이 안 돼요. 가령 지금 이거를 내가 이렇게 저기다 종이 쪽대에다 써가지고 제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라고 시켰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딴 사람의 의견 듣고 자기 그런가 뭐 80까지는 안 돼 보이지, 그럼 70 뭐 3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뒤에 부분은 어떻게 할래요?
핵심은 다 알려줬어. 이제는 저기 수학만이 남았어. 여기서 다 같이 하는 방법과 녹화된 영어 강의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네. 보조 배터리가 있다고요? 하지만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수업을 할게요. 해야지. 낚시였어요. 어차피 나는 수업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소스, 데스크탑. 이게 연강에서는 아이패드가 안 되는구나. 가득 충전해 갖고 왔는데. 근데 여기 마우스는 어디 갔죠? 여기 있구나. 그리고 저기 0번째 강의는 왜 슬라이드가 없나요? 라고 누가 그랬는데 처음부터 같이 다 올렸어요. 맨 밑에 있어서 그렇지. 사이버. 최대 난관.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실패했습니다. 뭐였지? 오케이. 강의 자료. 네트워크 사이언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맨 밑에. 이게 아이패드를 갖고 온 이유가 여기 수식 써야 돼가지고 갖고 온 건데, 결국에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군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35분. 자, 그래서 우리 average of error를 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러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는 에러를 에버리지 치면 0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에러라고 쓰지만 지금 스퀘어드 에러예요. 근데 표현을 그냥 에러라고 하니까 혼돈하지 말고요. 그래서 지금 n명이 에스티메이션 하니까 1부터 n까지 있고, 각자가 에스티메이션 할 때 얘 에러의 expectation은 입실론 i의 x의 제곱. 이거의 평균. 이게 에러의 제곱의 평균인데, 사실 요거는 굳이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데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왜냐면 평균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지금 x에 대해서 expectation 취하는 거는 앞에 나올 소가 뭐 이런저런 소가 다양하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 뜻이에요. 소가 어떤 소 갖다 놓고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에러가 바뀌니까 그거에 대한 expectation도 취하고 여러분의 information, opinion도 aggregation 해서 평균 내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저쪽의 친구들 이게 안 보이겠지만은 여기 average of squared error에서 EAE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려는 얘기는 원래 error of average,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average를 취했을 때의 에러의 제곱이란 뜻이에요. 조금 용어가 그런데 교재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average를 취한 다음에 그거의 squared error가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각자 에러의 제곱의 expectation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심플한 어널리시스를 하면은 뭐 각자의 그 베리언스가 다 똑같다라고 하면은 뭐 이건 그냥 시그마 스퀘어고 그걸 n개 더 해가지고 n으로 나누면은 이거는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냥 시그마 스퀘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냥 사람들이 다 IID 하다, 사람들의 에러가 다 IID 하다로 가정하면 각자의 에러가 스퀘어드 에러,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일 때 그거 더해가지고 평균 내도 당연히 시그마 스퀘어 나올 거잖아요. 제곱의 평균 땡큐. 근데 지금 요거는 에버리지를 취한 다음에 그거의 스퀘어드 에러를 보겠다라는 거고, 이게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 있겠고, 그게 얼만큼 줄어들 거냐, 인디펜던트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을 하면 이게 1/n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몇 명이 게스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again 지금 unbiased and independence 엄청난 가정이에요. 사실은 unbiased 되기도 쉽지 않고, 네, independent는 그래도 쉬운데 unbiased 되기는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가정 하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면 모을수록 점점 더 정확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베리언스가 1/n으로 줄어든다. 왜 그러냐 하면 이 error of average는 일단 에러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이 각자 게스한 값은 yi로 표시가 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평균을 내면 이게 average죠. 그리고 이거랑 실제와의 차이, 이게 에러죠. 그래서 지금 이거의 제곱을 우리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곱은 좀 이따가 할게요. 어쨌든 이거는 바꾸면은 뭐 당연히 이렇게 되지. yi-x x가 뭐 바깥에 있으나 안으로 들어가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게 1/n의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개별 에러가 되죠. 근데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이 에러의 스퀘어의 익스펙테이션을 지금 취하려고 하는 거라서 이거의 제곱 우리 a는 expectation of x 1/n summation i는 1부터 n까지 epsilon I x의 이거 전체의 제곱 이 제곱의 expectation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에러 제곱의 expectation. 오케이? 그리고 지금 unbiased estimation이란 게 뭐예요? (0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independent 하다는 조건은 뭐예요? expectation의 epsilon i의 x랑 epsilon j의 x. 이게 뭐예요? 둘 다 미니 0고 인디펜던트 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또 0이 되겠죠. 얘가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0민 랜덤 베리어블이고 각자가 다 인디펜던트 하면 0민이고 지금 서로 0민인 두 랜덤 베리어블의 코릴레이션 구한 건데 그것도 그냥 0이라고 인디펜던트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n 제곱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고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있고 epsilon ix 이 텀 있고 그 다음에 뭐 j는 1부터 n까지 있고 epsilon jx 있고 요렇게 된 거에다가 지금 expectation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바깥에다가 expectation x 이렇게 이거를 해야 되는데 i랑 j가 다르면 어차피 이것 때문에 0 돼서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i하고 j하고 같은 애들끼리 곱한 거만 남고 그게 1부터 n까지 남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1부터 n 제곱하고 곱하기 안 하고 epsilon i의 x의 제곱의 expectation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지금 시그마 스퀘어였잖아요. 그래서 1/n 제곱 곱하기 n의
시그마 스퀘어 해서 시그마 스퀘어 오버 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뭐 구한 거냐면 베리언스가 원래는 이게 시그마 스퀘어였는데 n명의 unbiased and independent 에스티메이션을 했을 때의 베리언스는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베리언스가 줄었으니까 좋은 거죠.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거죠. 그쵸? 근데 반대되는 경우는 아퍼지 케이스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인디펜던트한 게스를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 의견을 결정하는 경우, 그러면은 인디펜던트 하지 않고 코릴레이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거 베리언스가 이렇게 안 낮아지고,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예측을 하면 wisdom of crowd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베리언스가 이거랑 똑같이 됩니다. 오케이? 간단한 얘기를 길게 했는데 그냥 랜덤 베리어블들의 평균 내가지고 베리언스가 줄어든 얘기예요. 긴 스토리를 짧게 정리하면 IID인 랜덤 베리어블 XI가 있을 때에 얘는 IID Identical and Independently Distributed, 그래서 I가 지금 1부터 이렇게 N까지 있는데 이거의 평균으로 뭐를 만들면 Y의 베리언스는 X의 베리언스의 n분의 1이다 라는 얘기를 쓸데없이 길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completely dependent한 케이스는 아무런 wisdom of crowd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wisdom of crowd인데 그 20 question 중에 또 다른 토픽은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남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음을 수학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근데 안 할게요. 그리고 그거는 또 굉장히 재미난 토픽이고 조건부 확률을 잘 이해해야 되는 토픽이고, 그래서 아주 재미난 문제가 있지만 얘기 안 할게요. 잠깐 얘기를 하면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포토 부스가 있어요. 여러분 포토 사진 찍는, 가가지고 사진 찍는. 근데 이런 실험을 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 두 가지, 강아지하고 고양이 그림을 이렇게 잠깐 보여줘요. 샥. 그래가지고 누구는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맞출 수 있는데 누구는 틀리겠죠. 그거를 요 포토부스 안에 들어가서 하고, 여기 이제 그 실험을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안에 들어가서 잠깐 플래시하는 이미지를 보고 디시전을 내리지만 그냥 편의상 1, 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 화이트보드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고양인지 개인지를 1 또는 0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막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개인지 고양인지에 대한 정보인데, 아니 그래도 찍어도 50%의 확률로는 맞출 수 있을 거고, 개인지 고양인지는 그래도 50%보다는 더 높게 예측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0.5보다 크면 내가 뭐를 봤던지 간에 상관없이 앞에 두 사람이 동일한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를 그냥 따라가는 게 맞다. 맞출 확률이 더 높다. 라는 거를 조건부 확률을 써가지고 수학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안 할게요. 근데 문제는 이해했죠? 이거는 지금 얘기한 이런 인디펜던트 에스티메이션하고 다른 거죠. 남들이 준 정보를 써가지고 내 디시전을 오버라이드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맞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thought experiment예요. 저거를 논술 시험에 내려고 했었는데 문제도 다 만들었는데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써야 돼가지고 잘렸어. 뭔 얘기지 이게? 하여튼 그랬어요. 네. 그게 언제지?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자, 그래서 우리 Wisdom of Crowd는 봤고요. 지금 한 얘기는 멀티플렉싱 게인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n이 커지면서 인포메이션 애그리게이션 했을 때 베리언스가 1 over n으로 줄어드는 얘기고, 또 다른 그 Wisdom of Crowd 같은 컨셉 중에 하나가 다이버시티라는 건데, 다이버시티는 통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신 대학원 가서 들으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할 건데, 여기 트랜스미터가 있고 여기 리시버가 있고, 근데 리시버가 여러 개가 있고, 여기서 동일한 인포메이션이 이제 브로드캐스트 해가지고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막 이렇게 가겠죠. 그랬을 때에 한 명만 제대로 수신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실패할 확률은, 성공적으로 어떤 정보가 전해질 확률이 P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실패를 봤는데 실패를 하면은 진짜 실패를 하는 거고, 이 중에 한 명만 성공해도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할 확률은 이거겠죠? 근데 한 명만 성공하면 되니까 1 빼기 이거 하면은 이게 n명 중에 한 명은 성공할 확률이고, 어떤 중요한 정보를 보낼 때 이렇게 리던던트하게 보낼 수 있는데, 이게 n이 커짐에 따라 가지고 p가 뭐든지 간에 1에 근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멀티플렉싱이고, 실제로 통신에서 그래서 다이버시티고, 통신에서 멀티 유저 다이버시티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마지막 토픽, 베이지안입니다. 일단 베이지안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그렇죠? 베이지안 고등학교 때 뭘 배웠어요? 조건부 확률. A라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 근데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치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조건부 확률. Conditional probability. 확률의 꽃. 조건부 확률. 데피니션 뭐예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나누기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조건부 확률이고,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베이스 룰이란 걸 배웠죠. 이것도 고등학교 때 배웠죠. 베이스 룰은 뭐예요? 안성욱. 베이스 룰이 뭐예요? 뭘까요? 라고 그러고 있으면은 이제 안 되지. 근데 내 물 어디 갔지? 없어졌네. 베이스 룰이 뭐예요? 조건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조건을 바꿨을 때의 컨디셔닝은 A의 확률로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 뭘 곱하고 뭘 나눠야 돼요?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답이 없어. 이거 맞아요? 아니면 반대예요? 이거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여기다가 이쪽에다 이렇게 PB를 곱해보면은 이게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거 조건해서 컨디셔닝은 A에 B가 일어날 확률인데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거나, 컨디셔닝은 B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인데 B를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 헷갈릴 때는 이거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면 됩니다. 어쨌든 외웠다고 치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겠지만, 자, 우리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What is the chance that the sun will rise tomorrow? 저게 확률적인 문제인가요? 라고 반문을 하겠지만, 내가 여태까지 총 n번을 관찰을 했고, 그 중에 s번 태양이 떴다고 치면, 약간 부적절한가? n번 관찰했으면 n번 태양이 뜨니까 내일 태양이 뜰 확률은 1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지. 여기서는 코인 토스 이그젬플로 예를 들면 n번 코인을 던졌어요. 그리고 s번 앞면을 관찰했어요. n번 토스. s번 앞면.
뭐 이럴 때 저기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뭐 지금 초등학생도 아는 거를 지금 가지고 대학교 4학년 수업에서 지금 말이 됩니까? 뭐 이러고 있겠지. 그러면은 실험을 했어. 근데 내가 코인을 2번 던졌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럼 이 식대로 하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은 0이잖아요? 이렇게 예측하는 게 맞을까요? 3번 던졌어. 근데도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어. 여전히 0이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게 맞을까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어딘가 이상해. 어딘가 이상해서 그 이상한 거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답은 이게 베이지안 관점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2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0이 아니라 2번 던졌는데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4분의 1 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를 할게요. 그러려면은 우리 뭐를 써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 이항분포 앞면이 나올 probability of head가 small p예요. p인 동전을 n번 던졌어요. 이거 지금 p가 뭐라고 지금 주어진 지금 기분 상황이에요. 이거 기분. 그 동전 이게 지금 페어 코인이 아닌 거죠. 페어 코인이 아닌 앞면이 나올 확률이 p인 동전을 n번 던졌을 때에 s번 헤드 나올 확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항분포 배웠잖아. 어떻게 돼요? n번 이렇게 시행하는 것 중에서 s번 이렇게 앞면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거를 고를 가지의 수는 n choose s 그리고 앞면이 나올 확률은 p고 그렇게 s번 일어나야 되는 거고 1 빼기 p의 n-s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항분포고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p라고 가정했을 때에 s번 앞면이 나올 확률이잖아요. 네, 이거를 이항분포 영어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 이라고 부르죠. 가령 동전을 100번 던졌어. 앞면이 50 페어 코인이면 앞면이 50번 나올 확률이 제일 크고 뭐 49번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런 종 모양의 형태를 띠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베리언스가 1이 되도록 이렇게 스퀴즈하고 횟수를 계속 늘려가지고 n이 무한대로 가면 그 분포가 뭘 따라가요? 가우시안 분포를 따라가죠. 그게 이항분포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 하면 나는 n번 실험했을 때 s번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관찰을 하고 그랬을 때에 내가 모르는 이 코인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뭐냐라는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실험에서는. 이해했죠? 코인을 n번 던졌어. 그 중에 s번을 관찰을 했어. 그래서 기분 그거인데 이 코인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P가 어떻게 될 거냐. 확률에서 조금 헷갈리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은 코인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공장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막 바뀐다고 가정을 한다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 룰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지워버린 식 그대로 그냥 다시 쓴 겁니다. 베이스를. 맞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계속 쓰면은 이거 S번 나올 확률인데 이거를 Total Law of Probability란 걸 쓰면 기억나요? 이게 뭐예요? S가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과 그거의 조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물리적인 뜻이 뭐냐 하면은 P가 일어났을 때 S가 일어날 확률은 이건데 P가 일어날 확률은 이거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은 F, S, P에 대한 expectation 취하는 거랑 같은 얘기죠. 수학적으로는 이런데 이거를 실제 생활에서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좋을 확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밥을 먹고 기분이 좋을 확률, 여자친구 만나고 기분이 좋을 확률, 남자친구 만나고 기분이 좋을 확률, 시험 잘 보고 기분이 좋을 확률, 시험 망치고 기분이 좋을 확률, 교수님한테 칭찬받고 기분이 좋을 확률.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조건에서 내가 기분이 좋을 확률이 있고 각각 그 조건이 생길 확률로 expectation을 취하면 그게 내가 기분이 좋을 확률이 되는 거죠. 나 여기 기분이 좋아. 이거 지금 내가 여기서 S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중간에 인터미디어트하게 조건이 이렇게 따라 붙는 거지. 뭐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해했겠지. 아무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코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잖아요. 지금 prior knowledge가 하나도 없거든요. 사전 지식이 없을 때 이거는 뭐야 근데 코인의 앞면이 나올 확률의 분포인데 이거에 대한 우리 사전 지식이 없어요. 만약에 코인이 항상 페어 코인으로 공장에서 주저가 되면 이거는 P가 2분의 1일 때는 델타 펑션이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또는 뭐 공정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여기가 2분의 1인데 뭐 이런 형태로 뭐 이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가정하는 게 reasonable 해요? 그냥 유니폼하다. 어차피 앞면이 나올 확률은 0에서 1 사이니까 유니폼이고 그 유니폼은 1 또는 뭐 컨스턴트 뭘 가정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1을 가정하면 이 텀 없어지고요. 이것도 이렇게 없어지고요. 요렇게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다시 써 있잖아. 이거 여기다 대입하고 이거씩 써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고 이거 적분해야지. 적분은 홈워크. 오늘 홈워크이 2개가 나가겠군요. 네. 기한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야 되는 홈워크 있고 이거는 다음 주 금요일 수업 시작 전까지. 수업 시작 전까지. 아니 이거 그래서 답이 여기 다 있어요. 보면 베이지안 비오 내가 다 했던 얘기고요. 뭐 해가지고 없네 답이. 답이 없네. 내가 이거 다 유도하려고 지워놨구나. 쩝. 그래서 답은 뭐냐면 여러분 유도 잘 하세요. 이걸 하면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 오버 s 팩토리얼 n 마이너스 n 팩토리얼 p의 s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의 가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그래서 S번 앞면이 나오는 걸 관찰했을 때의 앞면이 나올 확률의 분포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뭘 구해야 되냐 하면은 이거의 expectation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컨셉인데 앞면이 나올 확률의 확률 분포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홈워크이다. 여기까지 보이는 게 홈워크이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하면은 아까 말했던 동전 3번 던졌는데 앞면이 1번 나왔으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2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왜 말이 되냐? 베이지안 관점에서 말이 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거랑 아마존이랑 뭔 상관이냐 하면
아마존에서 나오는 그런 리뷰 스코어들이 있는데, 여기 왜 다 식을 없애버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지 내가. 아까 우리 제일 수업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 4.2, 그 다음에 뭐 500명, 4.5, 50명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상품에 대한 평점이 있고 여기 리뷰 숫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리뷰 숫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리뷰 숫자가 많은 거는 괜히 많은 게 아니라 원래 이거에 내재된 가치가 크기 때문에 많게 나온 거예요. 마치 코인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실험을 했을 때 앞면이 많이 나오는 거를 내가 관찰하는 거랑 같은 컨셉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여기 지금 그림 보면은 이게 여러분이 뭐 모니터를 산다 그러면 후보가 예를 들어 10개 있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이게 프로덕트가 I가 지금 1부터 10까지 있는 거고 1번 프로덕트의 리뷰 수가 N1, N2 뭐 이런 식으로 리뷰 개수가 있고 I번째 프로덕트의 에버리지 레이팅이 RI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개의 모니터에 대한 전체 리뷰 숫자를 캐피탈 N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N은 summation I. 여기 몇 개라고가 없네. 지금 이거인 거죠. 그리고 저 캐피탈 R은 토탈 나이브 에버리지. 그러니까 전체 상품의 각 상품의 평점 곱하기 그거 준 개수, 이거를 다 서메이션 하고 이거를 전체 리뷰 개수로 나누면은 이게 전체 리뷰 평균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맛집 보면은 뭐 그래도 뭐 4.1, 2가 평균인 것 같아요. anyway. 그랬을 때에 원래는 이 RI만 받겠지만 리뷰 숫자가 있으니까 보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정하냐 하면 보정한 걸 RI 틸다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얘는 N times R 더하기 NI, RI 이렇게 보정을 합니다. 전체 상품에 대한 평점 평균과 그 특정한 상품에 대한 평점 평균이 있는데 저기 보면은 여기가 전체 상품에 대한 평점 평균이고 이 상품인 경우에는 평균보다 높은 뭐 이런 점수를 받았네요. 이쪽이 점수가 높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에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요렇게 웨이티드 썸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내분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N 대 NI로 내분한 점이 여기 RI 틸다가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나이브한 오리지널 레이팅이 베이지안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RI 틸다로 바뀌고 공식은 이렇게 주어지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굳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철학은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이 들어간 거다라는 거고 왜 그러냐라고 또다시 물어본다면 여기 있는 이 NI라는 이 정보가 상품의 내재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 갔을 때에 여기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서 그걸 시키는 거는 괜찮은 전략이다. 왜냐하면 남들의 의견을 내가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그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냥 빠르게 대충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그젬플을 보면은 뭐 전체 총 리뷰 수가 527개가 있었고 여기 뭐 각각에 대한 일단 라이브 레이팅이 뭐 이렇고 근데 여기는 지금 노트북을 사는군요. 그래서 5개 상품이 있고 각각의 레이팅 숫자가 막 이렇게 돼 있고 에버리지 레이팅이 이렇게 있어서 얘가 지금 1등, 2등, 3등, 4등, 5등 에버리지 레이팅으로 솔팅을 해 놓은 건데 알고 봤더니 얘는 지금 토탈 레이팅이 10개밖에 없고 얘는 지금 228개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레이팅을 어드저스트 하면은 베이스 레이팅이 이렇게 바뀌고 순위가 바뀐 거죠. 그래서 1등이 지금 이걸로 바뀌었어요. 얘가 지금 4.459 나오고 요거는 4.436 나오고 뭐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게 점수는 제일 높지만 이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맞다라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뒤에 실제로 아마존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건 기본적인 거고 다양하게 또 바꾸겠죠. 이거는 제일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으니까 리뷰의 최근 리뷰들 또 고려를 하고요. 또 레퓨테이션 스코어도 고려를 하고요. 또 리뷰의 레퓨테이션 스코어도 고려를 하고요. 리뷰의 퀄리티도 고려를 하고요. 리뷰 오브 리뷰도 고려하고요. 리뷰의 타이밍도 다 고려를 해서 뭔가 알고리즘이 나와 있겠죠. 그리고 그 알고리즘은 비공개. 당연히 비공개죠.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추천한 알고리즘이 공개가 되면 다른 사이트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추천해가지고 경쟁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회사에서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들 아니면 모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그 다음 이그젬플은 여기 또 뭐 HDTV인데 지금 20개가 있고 토탈 넘버 오브 리뷰가 있고 여기 각각에 대해서 스타 5부터 스타 1까지 쭉 준 러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에버리지 레이팅이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베이시안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하면은 막 어드저스트를 하면은 바뀌어가지고 어딨냐? 바뀌어가지고 그게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고리즘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는 아까 이거 데리베이션 하는 거 하나, 그리고 구글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은 그냥 간단한 거 내줄게요. 수업 자료하고 살짝만 바꿔가지고 내줄 테니까 그 H 매트릭스 컨스트럭션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얼마나 빨리 수렴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아까 성민이가 좋은 질문을 했는데 왜 저런 알고리즘을 씁니까? 아이겐 벡터 구하는 더 빠른 알고리즘 있으면 그거 쓰면 돼요. 근데 아까 그 매트릭스 H는 이렇게 더했을 때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를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더하면 1이 되니까 확률에 대한 뭔가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배우겠지만 마르코프 체인이나 이런 거 할 때 또 나옵니다. 그런 형태의 스토캐스틱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방법. 임의의 넌지로 벡터에서 출발해가지고 단순하게 이터레이션 한다. 굉장히 빠르게 수렴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오케이,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 드디어 다음 주에 종강을 하는군요. 네,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